쉐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쉐페의 방법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평균 비교, 이론 배치 분산 분석에 가서 4호 분석 옵션에 가면 여기 쉐페, 투키, 덩칸 이렇게 있어요. 여기 투키 있고요. 여기 쉐페 있고요. 여기 덩칸 있어요. 우린 그 중에서 뭘 쓸 거다? 쉐페 쓸 거예요. 쉐페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쉐페라고 하는 분석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등분산을 가정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벤의 등분산 검정에서 등분산이면 아노바를 보죠. 그죠? 아노바에서 유의하면 얘를 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리벤의 등분산에서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이분산이죠. 그럼 뭘 봐요? 웰치 테스트를 보죠. 웰치 테스트에서 유의하게 나오면 뭘 보느냐? 그 아래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분산 사후 분석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방법? 요 게임스 하웰이라고 하는 방법이 검정력이 좀 높아요. 우리는 분석하기 전에는 이 자료가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을 2개를 체크해 줍니다. 자, 2개를 체크하고 분석을 해줘요.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요 표, 요게 쉐페의 결과예요. 이 표가 쉐페의 결과예요. 이 표가. 그런데 쉐페의 결과가 자세히 보면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요. 좀 여기가 이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다중비교라는 데가 있는데, 다중비교라는 곳에 가면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쉐페가 있어요. 여기 쉐페가 있어. 쉐페가 2개가 있어요. 원래 쉐페는 이게 원래 쉐페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요 쉐페는 뭐냐? 원래 요 방식은 투키하고 덩칸에 쓰던 방식이에요. 투키에서 덩칸에 쓰던 방식인데,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쉐페도 집단 엔수가 같아질 수 있게 보완됐다고 했었죠. 보완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표도 써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가 이 표예요. 이 표예요. 자, 그러면 이 표를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표를 읽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첫 번째, 이 표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표는 평균을 구해요. 지금 평균을 딱 구해봤더니 평균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왔죠. 즉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을 때 평균을 구했더니 3.94, 아니 2.94, 3.23, 3.34, 3.58이죠. 자, 첫 번째, 얘를 평균 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러면 평균 순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평균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결과가, 여기의 결과가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럼 평균이 누가 제일 낮아요? 30대 제일 낮죠? 그럼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 30대, 40대, 20대, 50세 이상. 이 순서로 나와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이 순서는 어떤 순으로 나오냐? 평균 순으로 정렬한 순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순서하고 다를 수가 있다. 일단 이거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다시
쉐페의 사후 분석을 하는데 쉐페의 사후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요렇게 둘 사이에 쉐페의 사후 분석을 해요. 쉐페의 사후 분석을 해요. 그래서 P밸류를 봐요. P밸류가 0.05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그러면 0.05보다 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밑에 같은 블록 안에 평균을 써줘요. 그 다음 20대하고 40대의 쉐페의 사후 분석을 해요. P밸류가 나오겠죠. 만약에 0.05보다 크면 여기에다가 평균을 이렇게 써줘요. 하지만 여기 P밸류가 20대와 40대의 P밸류를 봤더니 0.05보다 작으면 40대의 평균값을 옆에 블록에다가 써줘요. 옆에 블록에다가. 그 다음 이제 또 뭐를 하느냐? 20대하고 50대하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또 P밸류가 있겠죠? 0.05보다 작으면 이쪽 블록에다가 평균을 써줘요. 그러면 20대, 30대, 20대, 40대, 20대, 50대 하겠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20대는 다 했으니까 30대하고 40대의 P밸류를 봐요. 사후 분석을 하는 거예요. P밸류를 봐서 평균이 크냐 작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크냐 작냐. P밸류가 0.05보다 크면 30대하고 40대는 같은 블럭에다 평균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30대가 여기에 평균값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쓸 수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써주면 20대하고 40대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다가 20대의 평균을 써줘요. 아니 30대의 평균을 써줘요. 그리고 30세하고 50세하고 또 30대하고 50대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P밸류를 봐요. 0.05보다 크더라. 그러면 역시 또 같은 곳에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30대하고 50대하고 비교했더니 P밸류가 0.6가 작았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작았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블록을. 그리고 여기 이 값을 어디다가 이렇게 또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쨌든 SPSS 이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결과를 제대로 읽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일단 가장 쉬운 예제를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펴보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나왔으면 20대하고 30대는 같은 블럭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20대하고 30대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밸류가 0.05보다 큰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40대하고 50세 이상을 보니까 여기 얘도 같은 블럭에 있죠. 얘네들 사이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블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P밸류도 108로 0.05보다 큰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린 뭐냐? 중요한 건. 차이가 없는 걸 알고 싶어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어요?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냐?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블럭끼리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평균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후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인터넷 어디 블로그나 카페에 가봐도 이거 잘 설명되어 있는 곳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이제 이해 안 된다고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된다 얘기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 그래야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상황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세 집 다닐 때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7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집 다니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요? 15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15가지 경우의 수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예제가 다 있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5집 다니면 31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7, 8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겹치는 곳이 없어요. 겹치는 곳이 없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3.27 아까는 여기 값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면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 블록에 있는 얘가 1블록에 있는 얘보다 큰 거예요. 결론은 50, 40대가 30, 20대보다 크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살펴보면 양쪽에 같은 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대하고 30대 사이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싶죠? 어떻게 하느냐? 이 블럭에 있는 애들만 찾아요. 이 블럭에 있으면 누구야? 얘가 이 블럭에만 속해 있죠? 이 부분 집합에 속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블럭에 없는 집단을 찾아요. 누굽니까? 여기죠. 결론, 이게 결론이에요. 그 위에 보시면 유의 수준 0.05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서로 다른 블럭에 있는 집단들 간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0.05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P밸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같은 블럭에 있는 집단들 간에는 P밸류가 0.5보다 커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발전시킬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40대도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도 차이가 없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차이가 있는 것만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블록에만 있는 집단이 누구예요? 이 블록에 없는 집단은 결론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세요? 비교적 쉬운 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을 달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예제를 상황을 했죠. 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요게 얘보다 큰 거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50대, 40대가 20대보다 큰 거예요. 그 옆에 X3라고 되어 있는 변수 합리문화예요. 합리문화는 요게 얘보다 크죠? 근데 여기 보면 순서가 바뀌었네 드디어. 20대, 50대, 30대, 40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어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읽어주면 되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비슷한 거 밑에 Y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죠. 조직 몰입. 조직 몰입 보면 이 블럭에만 있는 것이 50대죠. 없는 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는? 이게 결론이죠. 이게 결론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X1 위계문화는 연령대에 따른 위계문화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쉐페의 사후 분석 결과 40, 50대는 20대보다 위계문화가 높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있는 X3는 합리문화예요. 연령에 따른 합리문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쉐페의 사후 분석 결과 40대는 20대보다 합리문화가 높다가 결론인 거죠. 자, 조직 몰입을 얘기한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는 어떻게 할까요? 연령대에 따른 조직 몰입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쉐페의 사후 분석 결과 50대는 20, 30대보다 조직 몰입이 높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런데 부문집합, 블럭이 2개만 나오느냐? 3개, 4개도 나올 수 있어요. 3개 나올 수 있어요. 자,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쉬운 거 먼저 하기 위해서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쉬워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렇게 읽어주면 돼. 얘가 이거 요거 요거가 결론인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 해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결론인 거죠. 이 경우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하면 연령대에 따른 전문 직업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50대의 전문 직업성이 가장 높았고 20대의 전문 직업성이 제일 낮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직까진 쉬워요. 자, 이제 어려운 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좀 쉬운 거, 어려운 것 중에 좀 쉬운 거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3블럭에 있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1, 2블럭에 있으니까 50대는 요건 쓸 수 있어요. 요거는 3블럭은 1, 2블럭보다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블럭에 있는 건 없다고 치세요. 3블럭은 없다고 치세요. 그러면 두 블럭이 나왔죠. 2블럭에만 있는 애가 누구예요? 2블럭이 없는 애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건 두 줄로 쓸 수밖에 없어요. 두 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연령대에 따른 전문 직업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쉐페의 사후 분석 결과 50대의 전문 직업성이 가장 높았고 40대는 20대보다 전문 직업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대는? 30대는 40대하고 차이가 없어요. 30대는 20대하고 차이가 없어요. 50대하고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위에 여기 40대 저기 맨 첫 번째 줄에 50대가 40대, 20대보다 컸는데 그럼 40대가 20대보다 크다. 여기서 이렇게 부등호 표시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못하죠. 30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줄로 써줄 수밖에 없어요. 두 줄로 써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할게요.
자, 이번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3블럭에만 있는 애 찾아요. 얘죠. 3블럭에 없는 애는 요거네요. 3블럭에 없는 애는 1, 2부로 구분하지 마시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3블럭은 없애버려. 그리고 2블럭에만 있는 애. 아이고. 예. 여기서 2블럭에만 있는 애 찾아요. 누구예요? 요게 2블럭에만 있죠. 그럼 여기는 2블럭이 없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떨까요? 셰페의 사후 분석 결과 전문 직업성은 50대는 20, 30대보다 전문 직업성이 높았고 30, 40대는 20대보다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0대하고 20대 사이에 부등급 관계가 있죠. 그럼 여기는 얘는 표시해도 돼요. 안 겹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요건 이렇게 30대하고 20대 사이에 여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이거 표시해도 된다고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실제 예제 이렇게 나온 거 어떻게 하면 되냐? 3블럭에만 있는 애, 3블럭에 없는 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블럭을 없애버려. 2블럭에만 있는 애, 2블럭에 없는 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줄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상황을 여러 개 상황을 각각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 써놓은 상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이런 경우. 이건 쉬워요.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요? 그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쉬워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론 배치 분산부서에 가서 연령대하고 얘네들을 모두 선택해서 보내줍니다. 옵션에 가서 기술통계 분산의 동질성 웰치 테스트 선택을 하고 사후 분석에 가서 쉐페하고 게임스 하웨를 선택합니다. 계속 확인.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분산의 동질성을 봅니다. 등분산 검정을 봤더니 모두 0.05다 크죠? 등분산을 만족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아노바의 결과를 봅니다.
아노바의 결과를 봐요. 아노바의 결과를 봤더니 유의하게 나온 것이 이거 두 개가 있네요. X1, X3가 유의하게 나왔죠? X1이 유계문화, X3가 합리문화예요. 제가 교재 캡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분석을 봤더니 셰피의 사후 분석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죠? 그래서 50대, 40대가 20대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X2 개발 문화잖아요. 개발 문화를 봤더니 이 개발 문화는 전부 뭐야? 한 블럭 안에 들어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아노바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아노바에서 X2가 유의하지 않았잖아요. P밸류가. 여기 유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후 분석 결과 얘도 유의하지 않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한번 볼게요. 뭐냐면 연령, 종교 유무에서 월 급여 볼까요? 소득 한번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먼저 분산의 동질성을 봐요. 분산의 동질성을 봐서 등분산이 아닌 경우를 요거 이거 뭐예요? 요거 얘는 2분산이네요. 그죠? 얘는 2분산이에요. 리벤의 등분산 검정 결과 이 두 개는 P밸류가 0.0가 작으니까 2분산이에요. 따라서 결과를 볼 때 여기는 이건 봐도 돼. 얘도 봐도 돼.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이거 보면 안 되죠. 2분산이니까 얘를 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예요? 얘는 뭘 봐야 돼요? 웰치 테스트라고 돼 있는 여기 이걸 봐야 된다고요. P밸류가. 자,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요 아노바 테이블을 좀 편집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요 세 개를 좀 지워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나오죠. 그러면 조금 전에 리벤의 등분산에서 여기 이거 2분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X3하고 Y2니까 요거 요거는 얘를 봐야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얘를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해석하면 소득에 따른 X1, X2, X4 세 개 한번 볼게요. 소득의 X1, X2만 보죠. 소득에 따른 X1, X2 뭐예요? 소득에 따른 위계문화, 개발문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소득에 따른 위계문화, 개발문화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사후 분석해야겠죠? 사후 분석해요. 사후 분석해서 쉐페의 결과를 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쉐페의 결과를 보면 이게 뭐예요? X1 위계문화네요. 자, 두 블럭 나왔는데 그럼 얘보다 큰 거네. 그죠? 그럼 결론이 뭐예요?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이 300만 원 이상보다 위계문화가 높은 거예요. 자, 그 밑에 개발문화를 보면 개발문화도 패턴이 같네. 그런데 집단이 다르네. 300만 원 이상은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보다 개발문화가 높은 거죠. 자, 일단 쉐페 결과만 먼저 볼게요. 이렇게 나왔다.
얘 쉐페 결과를 봐야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얘보다 어떻게 해요? 25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이상보다 아니다. 300만 원 미만은 300만 원 이상보다 합리 문화가 높은 거죠. 그다음 이거 뭐 이건 좀 비슷한 패턴이었고 넘어가고 혹시 다른 패턴 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얘는 유의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같은 패턴이고 여기 패턴 다 같네요. 이런 형태로 봐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 여기서 X3하고 Y2 여기 얘는 이걸 보잖아요. 웰치 테스트를 봐야겠죠. 그러면 X3하고 Y2 개발 문화하고 조직 몰입에서 이거는 얘를 보면 안 된다고요. 이건 쉐페니까 그럼 뭘 봐야 돼? 게임스 하회를 봐야 돼요. 여기 위에 보면 다중비교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오는데 X1에서 쉐페 게임스 하웰, X2 쉐페 게임스 하웰이 있고 여기 X3 쉐페 게임스 하웰 있죠. 요게 X3에 대한 게임스 하웰이에요. 그러면 요게 P밸류예요. 이게 요게 P밸류. 요 P밸류 보고 이걸 판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P밸류 보시면 자 0.6가 작은 애 찾아요. 요거죠. 또 0.6가 작은 애 찾아요. 요거죠. 그 다음 여기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네요. 사실 4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비교한 거예요. 200만 원 미만하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미만의 P밸류는 0.994 유의하지 않아. 200만 원 미만하고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P밸류 봤더니 유의하지 않아. 유의한 거는 200만 원 미만하고 300만 원 이상으로 봤더니 유의해. 그러니까 우리는 유의한 것만 찾으면 얘가 유의한 거예요. 200만 원 미만하고 300만 원 이상 간의 X3 합리 문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어요. 평균 누가 높아요? 모르죠. 평균 봐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게임스 하웰의 이 표를 볼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 해석이 까다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평균값을 먼저 봐. 평균을 봐서 X3의 평균을 봐서 평균 순으로 정리를 해줘 얘를. 누가 제일 높아요? 평균이. 이렇게 놓으면 3.48, 3.40, 3.31, 3.79잖아요. 첫 번째 평균 순으로 정렬하면 차례대로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쓸게요. 제가 편의상 200만 원 미만을 A,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미만을 B,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C, 300만 원 이상은 D라고 쓸게요. 그럼 평균 순으로 쓰면 누구예요? B, A, C, D죠. 순서가 첫 번째 평균 순으로 정렬 해놔.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이제 게임스 하회를 결과를 보는 거예요. 게임스 하회를 결과를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 얘가 A, B, C, D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평균을 정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B, A, C, D였죠? 자, 얘를 1번 봐. 그 다음 얘를 2번을 봐. 그 다음 이걸 3번을 보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자 B하고 봤을 때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걸 봐요. 누구예요 여기서? 여기서 0.5보다 작은 애. 요거네. 그죠? 얘가 누구예요? D잖아요. 그죠? 차례대로 이게 B니까 이게 A, C, D잖아요. 그럼 누가 커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기서 자 그럼 두 번째 뭘 보느냐? 이제 2번 봐. 얘를 봐요. P밸류가 0점 작은 애를 찾아. 얘죠? 이게 누구예요? D잖아요. 그럼 누가 커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A가 D보다 큰 거죠? 그죠? 그 다음 3번 봐. C로 가요. P밸류 0점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여기 넘어가. 그 다음 4번 D 가야겠죠? 예, 안 봐도 돼요. 앞에 이미 다 봤잖아요. B하고 D 봤고 A하고 D 봤고 C하고 D 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러면 B가 D보다 크고 A보다 D보다 크니까 얘를 하나로 표현하면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 이거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게임스 하이엘뿐만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거 가지고도 훈련을 해보세요. 첫 번째 뭐냐? 평균순으로 정리를 한다. 평균순으로 정리를 한다. 두 번째, 유의한 거를 찾는다, 하나씩. 자, 좀 더 정확하게 따지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평균순으로 정리를 했더니 B, A, C, D에서 1, 2, 3번, 4번 순위예요, 순서가. 자, 1번을 보면 유의한 걸 찾아. 얘가 유의했죠? 그럼 B가 D보다 크다라는 것은 결론 내렸어요. 자, 2번을 가요. 여기를 보는데 여기 B는 여기가 A니까 B하고 A 비교했죠? P밸류 얼마예요? 994잖아요. 그럼 여기 A하고 따지면 요게 B죠? A하고 B죠? P밸류 얼마예요? 같죠? A, B를 보나 B, A를 보나.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B는 이제 삭제하는 거야. 얘는 없어. 이 두 개만 보면 돼요. 두 개를 봤더니 유의한 게 뭐예요? 얘가 유의하네. 얘가 유의하네. 그래서 A가 D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C로 가요. 3번으로 가요. 3번. 3번으로 갔는데 C로 갔는데 여기서 앞에 B하고 A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얘만 보면 돼. 유의하지 않죠? 유의하지 않으니까 끝나. 마지막 4번은 볼 필요가 없죠. 앞에 이미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둘 차례씩 줄여가면서 보시면 돼요. 얘는 직접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논문의 표기법은 이따 살펴보고요. 예를 들어서 유의하게 나온 게 또 뭐가 있느냐. 예, 얘 유의했네요. Y2 유의했네요. 자, Y2 한번 봐볼게요. Y2의 평균을 보면 순서를 자, A, B, C, D에서 평균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평균이 큰 애가 누구예요? D. 그죠? 그 다음 A, B, C네요. 순서가 3.16, 3.14, 2.97, 3.58이니까 D, A, B, C 요 순서로 나왔죠. 잡아. 그 다음에 Y2 다중비교의 Y2의 결과를 봐요. 여기 Y2의 결과를 봐요. 자, 이게 Y2의 게임 사이래요. 1번이 누구? 이게 A, B, C, D니까 이게 1번, 2번, 3번. 평균수로 봤을 때. 자, 그럼 여기서 1번 봐. 1번에서 P밸류가 0.6보다 작은 애 찾아요. 다 작네. 그죠? 그럼 D는 누구보다 커요? A, B, C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 순서 가지고 만약에 D, B, C, A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쓸 때도 만약에 지금은 D, A, B, 요 순서가 D, A, B, C니까 지금은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이렇게 써도. 그런데 만약에 요 순서가 D, B, C, A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순서도 D, B, C, A 이렇게 써줘야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정리할 때 편해요. 자, 이렇게 됐어. 두 번째, 2번으로 가. P밸류가 0.2가 작은 애 찾아. 누구예요? 얘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D잖아요. AD 했죠? 이거는 그게 결론이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으로 가. B. B에서 0.더 작은 애 찾아. 얘죠. 이게 누구예요? 얘 또 D잖아요. DB 했잖아요. 얘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게 결론이죠.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훈련해 보면 쉬워요. 처음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 게임 사이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자, X1 위계문화잖아요. 쉐페의 사후 분석을 했더니 이게 이거보다 크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차례 들어주면 이게 A, B, C, D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B가 D보다 크다가 결론이죠. 그런데 이 표는 원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표는 원래 덩칸이나 쉐페가 사용하던 방식, 아니, 덩칸과 투키가 사용하던 방식의 표예요. 그런데 쉐페도 지금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덩칸과 투키는 원래 집단의 N수가 같을 때 쓰도록 개발된 기법이에요. 지금 보면 쉐페가 N수가 17명, 133, 31명, 119명 차이가 크죠?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면 이 결과를 보시면 안 돼요. 얘는 좀 오차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수가 가장 적은 집단과 N수가 가장 많은 집단 있죠. 두 집단 간의 차이가 N수가 2배 이내라면 얘 보셔도 돼요. 2배 이내라면. 그런데 가장 적은 집단의 N수와 가장 많은 집단의 N수가 2배 이상이라면 이 결과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보면 N수가 제일 적은 집단은 누구예요? 여기 300만 원 이상 17명. N수가 제일 많은 집단은 200만 원이면 133명. 17명 133명.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럼 얘 보시면 안 돼요. 이 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요 위에 다중비교에 있는 요거. 이 결과를 보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보통 뭐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다중비교를 보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동질점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정된 표를 보고 해석을 해줘요. 정된 표를 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왜 여기서 마칠 거냐면 내일 첫 시간 시작을 할 때 요거를 표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려 갈게요. 그래서 한두 개 예제를 한번 더 해보고 요걸 어떻게 표로 만들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일 한번 더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접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더 끄는 거예요. 예, 오늘 강좌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